나이가 많든 적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내 집 마련이 월급만 모아선 쉽지가 않죠. 게다가 취약계층과 홈리스들의 보금자리는 아직도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서 주거 불평등 문제 또 주거 보장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31번째로 맞이하는 무주택자의 날인데요. 무주택자의 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무주택자의 날에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86년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게임 이때 이제 도시 개발로 인해서 강제 철거가 이제 많이 일어났고요. 또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전세가가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에 이제 전세방을 구하지 못한 일가족 4명이 동반 자살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해 봄에만 17명의 세입자가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세입자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1992년 6월 3일에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정의루 신부님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재정구 의원님과 또 이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에 1000명의 철거민들이 모여서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도시개발로 인한 강제퇴거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에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이제 알리고자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런 이제 아무도 이제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무주택자의 이제 권리를 좀 선언하고 또 이제 알리는 거를 이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주택자의 날이 생긴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 사회 주거 불평등 문제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그 제도적으로 보자면 공공임대주택도 계속 공급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2015년에는 주거기본법도 제정이 됐고요. 또 2020년에는 임대차 3법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주거 빈곤이라고 좀 봤을 때는 좀 양상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좀 적절한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달동네 판자촌이나 뭐 반지 앞방, 뭐 옥상에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았다면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가구는 좀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그 대학가 인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단의 배후 주거지 거기에 있는 원룸을 불법 쪼개기를 해서 임대하는 문제 그리고 예전에는 뭐 이제 고시생들이 공부하던 고시원이 이제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유형의 주거 빈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좀 미흡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리 홈리스 문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주거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이제 거주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 상황이나 뭐 이제 어려울 때 좀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이 가장 부족한 이제 거리 홈리스가 이제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주소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주소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실거주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도 없고 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 같은 것도 신청하기 어려운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거 선진국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우리 홈리스 같은 주거 빈곤층 또 취약계층의 이런 지원하기 위한 법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홈리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주거가 없는 상태나 아니면 이제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굉장히 낮은 곳에 이제 거주하는 분들을 이제 총칭을 하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주거가 누구보다도 이제 필요한 계층인데 우리나라의 제도를 봤을 때는 그 정작 이제 주거 지원에 있어서는 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관련법을 보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숙인 시설 지원 중심으로 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제 해외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주택법이나 이제 주택 관련 법에 이제 홈리스를 정의하고 또 이제 뭐 주택과 관련된 부처에서 그 주거 중심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거 중심으로 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사회주택을 포함한 공공지원주택에서 우선순위, 그러니까 공급 우선순위에 홈리스를 이제 포함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 보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기본법에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주거지원 필요 계층을 이제 나열을 해놓고 그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비 지원을 우선 순위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거지원 필요 계층에는 사실 노인, 뭐 장애인, 신혼부부, 청년은 들어가 있는데 정작 이 노숙인복지법에 의한 노숙인 등은 좀 빠져 있어서 예,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도입된 임대차 3법이 7월이 되면 시행 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그 임대차 3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랑 뭐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면서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서 이제 도입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부는 2020년에 이제 시행이 됐고 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가 이제 1년 이죠. 1년 네. 정도 된 거죠. 이제 그 강행으로 한 게 이제 그 정도인데 지금 벌써 이제 그 기존에 그 만들었던 임대차 3법 그 도입을 하면서 그 미흡했던 부분이 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거를 마치 이 임대차 3법 자체가 좀 되게 잘못된 걸로 호도를 한다고 할까요? 예, 그거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를 좀 살펴보자면 사실 지금 2년에서 2년을 갱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세입자의 권리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신규 임대차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임대인분들이 약간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이제 올려받지 못한 거를 한 번에 올려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제 규제가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좀 세입자가 여태까지 있는 제도 외에 어떤 게 미흡하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보호가 더 되지 않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뭐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책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